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그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강박장애의 뇌와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박장애는요, 그동안 불안장애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요, 이 강박장애를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분류를 하면서 강박장애, 신체 이형장애, 수직광, 발모강, 또 피부 뜯기장애 이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강박 및 관련 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박장애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요, 원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박사고가 반복되거나 강박 행동이 반복되거나 또는 강박사고와 강박 행동이 함께 반복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서 생활 전체에 심각한 고통을 주게 하고 부작용 증상들이 초래되는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강박장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박사고는요, 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식에 침투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충동 또는 심상을 말합니다. 이 강박사고는요, 그 강도가 빈도가 너무 커서 심적 고통이 크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이 강박 행동은요, 강박 사고로부터 밀려오는 불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정신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강박 사고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박 행동을 반복해서 강박 사고에 대항하고 강박 사고를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발병 연령을 보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빠른데요, 남성은 6 내지 15세, 그리고 여성은 20 내지 29세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 발병 사례를 보면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둘 다 지닌 사람들은 거의 다 한 70%로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25%는요, 강박 사고만 또 이렇게 나타내는 분이 있고요. 6%는 강박 행동만 나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박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은요, 신체 건강에 관련된 불안이죠. 오염과 불결, 또 세균에 대한 감염, 성적이나 공격적 충동, 예를 들면 겁탈이나 강강을 하고 싶어하는 충동, 호색적인 상상 등 안전에 대한 집착, 예를 들면 문단속, 가스 밸브, 창문 닫기, 또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 등이 있습니다. 이에도요, 정리정돈에 대한 집착, 확인의 행동에 대한 집착, 청결 행동에 대한 집착 등이 강박 장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또 강박 사고에 시달리는 사람은요, 극도의 그 의심과 그리고 꾸물거림, 우유부단함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강박 행동의 가장 흔한 행동은요, 확인하기,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고 또 안정성을 확인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또 정돈, 계속해서 그 정돈을 아주 깔끔하게 계속해서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손을 또 계속 또 씻고, 옷도 계속 털고, 또 책상에 앉을 때도 계속 손수건으로 또 탁자를 의자를 닦는다든가 책상을 닦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가장 흔한 정신적 활동 중에서도 숫자 세기, 마음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또 행동과 정신적 활동이 불합리하고 의례적인 것도 본인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체 이형 장애가 있는데요, 신체 이형 장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거나 경미할 정도인데 본인은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기형적이라고 집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체 기형장애 또는 신체 추형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를 지닌 사람은요, 자신의 외모에 어떤 기형이 있다고 집착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경미한 것입니다. 아니면 상상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가상적으로 과장되게 반복해서 만들어냈는데 불과한 겁니다. 남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본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형외과 환자의 7 내지 8%요. 그리고 피부과 환자의 9 내지 15%, 치과 환자의 8%, 얼굴 틱뼈 수술한 자 1%가 흔히 신체 이형장애에 많이 있습니다. 발병 연령은 대체적으로 15세부터 20세 사이, 특히 청소년기에 시작되고요. 또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또 미혼 여성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증상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이 신체 외모에 대해 어떤 말을 하면서 촉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이제 그 자녀라든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라든가 또 후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신체에 대해서 함부로 그 약점을 노출시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이러한 강박장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신체 이행 증후를 지닌 사람들은요, 상상된 또는 과장된 신체 결함이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게 됨으로써 투명 인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요, 증상이 심해지면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과 비웃음을 보내고 있다고 망상을 하고요, 직장과 학업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밤에만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점이 있는 신체 부위를 가리려고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나가는 거죠. 또 주로 옷이나 마스크, 화장 등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최악이 되면요, 몇 년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는요, 본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 중에 5분의 1 정도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4분의 1 정도가 성형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기도 합니다. 또 신체 부위의 결함에 대해서 새롭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열등감이 심하고 대인관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일상생활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수직광이 있죠. 우리가 이 수직광을 호딩장애 또는 저장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수직광은요, 언젠가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버려야 할 물건을 집안에 가득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수집광은요, 습관이나 전략 또는 취미로 물건을 수집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장애입니다. 수집광의 유형별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대략 2 내지 6%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발병 시기도 빠릅니다. 최초 증상은 11세 내지 15세 사이에 나타날 수 있고요. 20대 중반에 이르면 개인의 일상 기능 영역을 크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30대 중반이 되면요, 임상적으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임상 장면에서의 실제 환자들은 대부분 50대가 많습니다. 환자의 약 75%는요, 기분장애나 불안장애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주요 우울장애의 유병률은 5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불안장애라든가 범불안장애 순서로 나타나 있고요. 환자의 20% 정도는 강박장애 또 진단의 기준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수직광을 지닌 사람은요, 아무 가치가 없는 물건이라도 버리지 못하고 되는데, 그래서 그 집안은 어디 쓰레기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우유통, 고장난 기계 이런 것으로 가득 차서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은 이런 집이 건강과 화재 위험이 올 것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이런 병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특히 잡동사니를 모으는 것이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물건을 모으고 보관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허락 없이 물건을 버리거나 이동시키면 극도의 불안과 함께 분노감을 나타냅니다.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하나의 장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박장애는요, 하나의 뇌의 병입니다. 또 강박장애는요, 스펙트 영상 촬영을 해서 보면요,
이 불안중추의 기저액이 아주 과잉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요. 전 대상위가 또 과잉 활성화되거나 또는 변형계가 과잉 활성화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강박 및 강박장애에 관련 장애는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장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